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한국 총판 SCK의 기술팀 이승열입니다. 지난번 웨비나에서 그 세션 안에 세션으로 소개해드렸던 오토캐드 꿀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준비를 했고 이번에 진행을 한 번 더 맡게 되었습니다.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 생겨서 좀 양이 많아졌는데 지금 23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 웨비나 준비하면서 연습할 때는 1시간 정도 좀 빡빡하게 걸렸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처음 회사에 설계부서로 입사를 했을 때 저녁 한 10시쯤 넘어서 이제 집에 간다고 했다가 욕을 좀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 없어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운더리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제 효율적으로 경계를 작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CAD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면을 하나 이제 제가 만들었고요.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어떨 때 이제 쓰여지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닫힌 내부 영역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 바운더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경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선택하고 점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 해칭 내부 점 선택하듯이 내부 점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폴리선이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그 바깥쪽에 경계선만 이렇게 따로 폴리선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외부에 있는 선들을 이제 모두 다 한 번에 생성을 해내고 싶으시면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셔서 이렇게 바깥쪽에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시고 다시 한번 경계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안쪽 선만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이렇게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닫힌 영역으로부터 선을 추출을 해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구 팔레트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선 컨트롤 3번을 이용해서 도구 팔레트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구 팔레트는 주로 이제 블록을 저희가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CAD 작업하면서 블록을 이 도구 팔레트에 등록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 블록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예, 지금 제가 남자를 그렸고 이제 여자를 옆에 이제 생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아니죠. 예.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려서 저는 긴 생머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거 잘 안 그려지는데 아이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하고 머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블록을 생성하고 다시 한번 블록을 만들어서 여성으로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블록은 이제 이 도구 팔레트에 등록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먼저 저장을 해야 돼요. 우선 도면을 저장을 하시고 여기 지금 뭐 기계, 건축, 뭐 전기 이렇게 뭐 토목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블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샘플이다 보니까 바로 쓰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팔레트에서 새 팔레트로 뭐 우리 회사라고 해서 그 팔레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그 아까 제가 만든 블록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이렇게 팔레트에 블록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된 그 도구 팔레트를 가지고 다른 도면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클릭으로 블록을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팔레트는
팔레트 사용자화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만든 우리 회사 팔레트를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보내기 하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든 팔레트를 서로 공유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거를 이제 누가 만들 거냐, 요런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우선 혼자만 알고 계시고 회사에다 얘기하면은 그래 네가 만들어 봐라라고 하니까 네, 우선 혼자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후배가 들어오면은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네, 요것도 이제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도면을 변환을 이제 많이 하시죠. 도면을 굉장히 많이 변환을 해서 쓰시는데, 이게 도면 변환하는 게 좀 귀찮으셔가지고 하위 버전으로 낮춰서 저장을 하고 이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오토캐드가 3년 주기로 릴리즈를 변경을 하는데요. 이 릴리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캐드 도면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을 유지해서 도면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회사에서 도면을 그린 게 좀 양이 많아요. 뭐 100장을 그렸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위 버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오토캐드 왼쪽 상단에 큰 A라고 하는 아이콘이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DWG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이게 아니면 이 DWG 트루뷰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영업에서 이거 무료 프로그램 이런 거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오늘 없으니까 아마 안 볼 거예요. 웹이나 영업들은 안 볼 거니까 여기 다운로드 링크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네, 한번 기능을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열린 도면들은 모두 닫고 여기 왼쪽 A 아이콘 눌러서 DWG 변환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떠서 여기 이제 한꺼번에 뭐 2010, 뭐 2007 이렇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한꺼번에 뭐 파일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 한꺼번에 여러 파일을 추가해서 뭐 변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면 이거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도면 비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오락실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엄청 잘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이제 설계를 시작하고 나서 도면을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틀린 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DWG 비교라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WG 이제 비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큰 A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DWG 비교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DWG, 우선 여기 버전 1이라고 써져 있는 도면을 열고 그 다음에 버전 2라고 되어 있는 도면을 열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버튼이 있죠. 네, 비교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자동으로 이제 오토캐드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지금 약간 갈색 모양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 기존 도면이랑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초록색 부분이 버전 1번, 이 빨간색 부분이 버전 2번, 이렇게 차이를 바로바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DWG 버전 1에서는 이 초록색 부분이 없었는데 두 번째 도면에는 이게 삭제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캐드 버전을 버전마다 어디가 달라졌는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오토캐드 도면 공간 최적화. 요것도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캐드를
이제 좀 잘해 보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토캐드를 잘해 보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도면을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면을 우선 열어서 우선 가장 그 도면을 이제 잘해 보이는 방법은 뷰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게 잘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뷰를 빠르게 줌을 줌이 왜 안 되지? 한글이 켜져 있어서 그러네. 좀 잠깐 못해 보였는데 잘해 보이려면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뒤에 왔다 갔다 하실 때 더 빠르게 이제 화면을 이동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콘을 전부 다 없애고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콘을 전부 다 없애 보겠습니다. 우선 그 뷰 탭으로 가셔서 지금 여기 뭐 UCS 아이콘, 뷰 큐브, 탐색 막대, 뭐 파일 탭, 배치 탭 이런 것들을 우선 다 꺼주시면 우선 이 화면에 있던 뭐 아이콘들이 전부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0번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0번을 누르면 이렇게 불필요한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단축키를 입력해서 쓰셔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모니터가 좀 작거나 이럴 때도 좀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그 어레이하고 어레이 클래식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좀 오토캐드 이제 옛날 버전을 좀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은 그 최신 버전 오토캐드를 접하고 나서 어레이를 이제 명령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게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다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어레이를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는 어레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하고 어레이 클래식의 차이는 우선 어레이로 작업한 객체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어레이 클래식으로 작업한 객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원을 한번 어레이를 해볼게요. 그냥 기존 그 어레이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리본 메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6개를 내가 8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8개로 바꿔서 배열 닫기 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어레이 클래식으로 작성한 이제 객체는 지금 옛날 방식의 이제 어레이죠. 중심점을 정하고 객체를 정해서 몇 개 할 건지 이렇게 정하면 그 분해가 된 상태로 이 어레이가 돼요. 그래서 어레이를 하고 나서 수량을 바꿔야 된다라는 추가 작업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블록하고 이제 그룹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오토캐드 쓰실 때 블록은 굉장히 많이 쓰시죠. 저희가 뭐 블록은 항상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과 그룹의 차이는 블록은 이제 블록 2가지를 한꺼번에 수정하는 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한꺼번에 수정을 할 때 스트레치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우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새롭게 작성을 하고 사각형을 이렇게 2개 그려서 익스플로드 우선 분해를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홈 탭에 가시면은 그 특성 오른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작성을 하고 이름은 우선 G1 그리고 그 블록 만드시는 것처럼 똑같이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룹을 만들어서 이름은 G2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면
지금 블록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잡히죠. 블록처럼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룹 관리자로 가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만든 그룹들이 지금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과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건 그 블록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만 스트레치를 해서 수정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스트레치로 수정이 되죠. 그리고 그 그룹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컨트롤 쉬프트 A를 같이 눌러주시면 그룹을 끄는 거고, 그룹을 끄게 되면 아까 제가 그룹핑한 객체가 그냥 일반 객체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A 하시면 그룹으로 묶였던 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이렇게 그 그룹을 껐다 켰다 하시면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이제 엑셀하고 테이블을 연동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우선 그 엑셀 데이터를 제가 CAD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엑셀을 실행을 시키고 우선 엑셀 데이터를 좀 CAD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게 두산 프로그램 가격 이거 아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해볼게요. 네. 우선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CAD로 가지고 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시트를 그냥 컨트롤 C, 오토캐드로 돌아가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요거는 OLE 객체라는 형태로 그냥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편집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서 붙여 넣을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가 있고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있어요. 우선 그냥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오토캐드 도면 요소로 바꾸신 다음에 붙여 넣으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뭐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엑셀 시트를 오토캐드로 그냥 가져와서 쉽게 쓰실 수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엑셀 시트랑 오토캐드를 연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붙여넣기를 할 때 아까처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에 오토캐드 도면 요소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지금 그 엑셀 데이터하고 CAD 데이터가 지금 그 링크가 걸려 있는 상태고 오른쪽 하단에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우선 저장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지금 수량이 첫 번째 행에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엑셀에서 12개가 아니라 이거를 8개로 바꾸고 793 이렇게 바뀌었죠. 8개 793 이거 바뀌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에서 저장을 하고 CAD로 돌아가서 화면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 링크가 수정이 됐다라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메뉴가 딱 떠야 돼요. 네, 떠야 됩니다. 저장 떴죠? 예, 이렇게 데이터 링크가 변경되었음 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뜨는데 이걸 클릭하면 수량이 8개로 바뀌면서 여기 최종 합계도 바뀌었죠. 이렇게 오토캐드와 엑셀 데이터를 이제 쉽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9개째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제가 CAD 데이터를 뭐 엑셀에서 쓰시려고 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 화면을 직접 캡처를 한다거나 윈도우 쉬프트 S 하면은 원노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캡처해서 붙여넣는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선 객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는 방법은 굉장히 지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기능일 텐데 그리기 도구로 가보면 이걸 잘라낼 수가 없어요. 엑셀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CAD에서 컨트롤 C 해서 엑셀로 컨트롤 V로 붙여넣은 객체는 이제 잘라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엑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으면 지금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색으로 들어오고 그림 도구 서식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오토캐드에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엑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그림 도구에서 자르기 메뉴가 생성이 돼서 필요한 부분만 쉽게 잘라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엑셀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에서 이미지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JPG out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PNG out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JPG out이라고 해서 엔터하고 지금 현재 화면을 이미지로 바로 내보내는 기능인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내보내게 되면 지금 이 배경색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배경이 까만색으로 출력이 되고 배경이 흰색이면 이제 흰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쓸 때마다 배경을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는 게 좀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배경 화면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리습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리습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긁어서 여기 도구에서 리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습에서 지금 여기 리습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은 다음에 이 자료는 추후에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 리습 등록하는 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구에서 오토 리습, 그 다음에 비주얼 리습 편집기 켜신 다음에 새 파일, 그리고 아까 제가 긁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내용을 붙여 넣으면 지금 WB라고 하는 단축키는 하얀색의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리습이고 BB라고 하는 명령은 백그라운드를 까맣게 만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리습 1, 2, 3, 4 이렇게 원하는 이름으로 문서에 저장을 하시고 이건 닫아준 다음에 도구에서 오토 리습 응용 프로그램 로드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든 리습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클릭하고 닫기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WB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WB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하얀색 화면으로 바꾸고 BB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 리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리습을 좀 구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도구에서 오토 리습을 이용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쉽게 등록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이게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아니죠. 게임입니다. 이것만 안 했어도 제가 이 대학교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안타까운 그 게임입니다. 네, 지금 이게 2003년도 5월에 열린 온게임의 스타리그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패드를 그릴 때도 원하는 객체를 좀 마음대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객체를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퀵 셀렉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딱 하면은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기능을 좀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그 동그란 원이 쭈루루룩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원 하나만 선택을 우선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유사 선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요거랑 그 유사한 객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돼요.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셨으면은 막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셨겠죠. 이게 아니라 그냥 우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유사 선택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퀵 셀렉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Q SELECT 퀵 셀렉트 선택하셔서 우선 객체 유형을 블록 참조로 바꾸신 다음에 이름에 가보시면은 제가 만든 블록들이 쭉 리스트업이 돼요. 여기에서 뭐 1, 2, 3 APART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걸 선택해서 확인하면 지금 제가 선택한 블록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3개의 항목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도면에 지금 현재 이 블록이 3개가 배치가 됐다는 걸 바로 쉽게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팁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우선 영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tcase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영문 텍스트의 첫 번째 단어만 뭐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요런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텍스트로 작성을 하고 QWER ASDF 요거 그 롤 하셨으면은 조금 이게 아실 텐데 우선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tcase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하고 바꿀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퍼케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타이틀만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앞글자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 영어로 타이핑된 그 문서를 한꺼번에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텍스트가 있는데 요거를 꼭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각형 안에 중심에 배치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우선 여기 사각형에 이 글씨를 중심에 배치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오토캐드가 그림이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싹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중심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컨트롤 1번으로 특성을 켜시고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자리 맞추기 부분에 왼쪽이 아니라 중간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 중심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중간에 생기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클릭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공차를 쉽게 넣는 방법. 뭐 다시 한번 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플러스 0.01 웃는 표시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0.02 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그 쉽게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이라 뭐 윗첨자나 아래첨자를 이제 기입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 입력하시고 얘를 드래그 하면 위쪽에 윗첨자로 할 건지 아래첨자로 할 건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넣으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M 텍스트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D 텍스트일 때가 문제예요. D 텍스트일 때는 여기에서 뭐 텍스트를 작성을 해도 뭐 딱히 이곳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그 제곱에 대한 그 고유 코드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입력하시고 U 플러스 00B2 아이고 U 플러스 00 B2 하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제곱으로 바뀌죠. 이 코드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기호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들이 있습니다. 제곱은 U 플러스 00B2, 뭐 아래 첨자 제곱은 U 플러스 2082. 이제 이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 텍스트에서 이런 기호를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오토캐드에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이제 오류가 나온다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리니지 한참 빠져가지고 할 때 제가 그 7일도를 날려먹고 떨구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저기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오토캐드 이제 오토캐드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메모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쓰셔야 되는데, 오토캐드에서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스테이터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기능은 LT는 안 돼요. 오토캐드 LT는 그 라이트 버전인데,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애초에 좀 성능에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LT에서는 이 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선 스테이터스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STATUS 스테이터스 엔터 하고 다시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현재 제 PC는 32기가 노트북인데 지금 오토캐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26기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내 캐드가 너무 느리다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부족하나라는 메시지가 좀 출력이 되시면, 저는 오토캐드 라이트 버전을 LT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오토캐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메모리도 좀 이제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이 복잡하거나 좀 많은 업무를 오토캐드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꼭 오토캐드 라이트 버전 LT가 아니라 오토캐드를 이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2D만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3D에서도 오토캐드에서도 3D가 돼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제가 도면을 하나 만들었고, 가져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왼쪽 그 오토캐드 큰 아이콘 상단에서 가져오기, 그 다음에 기타 형식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파일 유형에 보면 지금
3ds 파일, 뭐 카티아 V4, V5, IGS 인벤터, 뭐 파라솔리드, 프로이, 솔리드웍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3D 포맷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카티아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파일을 가져오고 지금 시작을 누르면 가져오기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느릴 때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시면은 좀 더 빨라지는 느낌. 네,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면 네, 왠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파일 가져오기 처리 완료됐으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3D 뷰로 여기 홈뷰 있거든요. 홈뷰로 3D 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불러왔던 이제 카티아 3D 파일이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확인이 되고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시면 이렇게 카티아 파일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카티아 파일 자체가 이제 그 좌표, 그 고유 좌표 때문에 좀 객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요거를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UCS 좌표계를 보니까 X축을 좀 90도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CS X 90도로 회전. 네, 이제 XY로 됐죠. 여기에서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서 로테이션 명령 중에 참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똑바로 그 이제 배치가 됐고 그 홈 탭에서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서 모형 공간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객체를 3D 객체를 2D로 변환할 거냐. 그래서 아까 불러온 그 카티아 파일을 레이아웃 0번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뷰를 클릭 엔터, 클릭 엔터. 그러면 정면도랑 측면도가 작성이 됐죠. 그래서 배치 탭에서 그 투영 뷰를 뽑아 보시면 이렇게 3차원으로도 뷰를 뽑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단면도도 됩니다. 단면도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뷰를 선택을 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단면도도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치 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2D 모형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레이아웃 그 배치 탭에서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배치 내용을 모형으로 전송하시면 지금 오토캐드 DWG로 변환이 되게 되고 저장하면 이 파일을 이제 열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 3D 카티아 파일을 가지고 2D로 변환을 해서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ISO 뷰까지 뽑아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분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퍼지로 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14번째로 퍼지로 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퍼지는 많이 쓰셨을 텐데 마이너스 퍼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퍼지가 어떤 거냐면 그 퍼지로 지우지 못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까지도 지울 수가 있는데 그 도면 용량이 크지 않는 경우에 이상하게 어느 정도 계속 퍼지를 해도 도면 용량이 줄어들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등록된 응용 프로그램 정보들의 이제 찌꺼기가 쌓여서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퍼지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등록 응용 프로그램 선택하시면 이렇게 등록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두 소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면과 도면 간의 특성을 복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 현재 도면의 객체 속성을 다른 도면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우선 매치 프로퍼티스를 한번 실행을 시켜주신 다음에 페인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특성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뷰에서 수직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좀 열려있는 필요 없는 도면들은 좀 닫아 보겠습니다. 수직 배열을 통해서 우선 매치 프로퍼티스를 한번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제 기능을 작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왼쪽에 있는 도면의 특성을 오른쪽에 있는 도면의 특성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PAINT PROP 엔터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그 하늘색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른 도면으로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속성이 이제 같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속성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객체 속성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복사를 하면 이제 객체 각각 그 다른 도면 간의 특성 복사를 하실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 방법을 모르셨으면 그냥 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서 매치 프로퍼티스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문제가 레이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그리실 그 특성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도면을 하나 또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16번째로 그 회전된 객체를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UCS follow라고 하는 변수값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회전된 객체에 이 부분에 이제 뭔가 추가로 그 작업을 하시려면은 라인을 뭐 우선 직교를 켜서 그려도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이럴 때 UCS 엔터 하시고 OB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정렬할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좌표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직교를 켜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좌표계가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제 좌표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UCS follow를 이 변수값을 1로 바꾸고 제가 다시 한번 UCS를 바꿔보겠습니다. UCS 오브젝트 정렬할 객체를 선택하면 자 오른쪽 상단에 이제 좌표계가 지금 객체가 똑바로 되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뷰 큐브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뭐 어떤 걸 이제 선호하실지는 이 변수값을 통해서 작업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UCS 하고 UCS 엔터, 엔터 두 번 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로 이제 그 쉬프트하고 컨트롤 키를 좀 이제 쓰는 방법을 좀 모아봤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필렛 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그 필렛이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림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필렛을 할 때 항상 저희가 클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필렛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렛하고 C 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필렛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런 그 폴리라인으로 합쳐진 사각형은 얘를 이제 만약에 요 끝에 있는 객체만 삭제를 하려고 하면 분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객체를 선택하면 얘만 따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면 이 사각형을 익스플로드 하지 않고 특정 객체만 지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어떤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선택하기가 좀 애매하시지요. 이럴 때 컨트롤 W 하시면 선택 순환이 켜지고 이 클릭을 하면 선을 선택할 건지 폴리선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이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거는 컨트롤 W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인을 그리실 때 보통 직교를 켜서 그리시는데 이 상태에서도 Shift를 꼭 누르고 있으면 직교가 풀려요. 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스냅 중에서도 Shif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라인을 그려서 Shift를 꼭 누르고 있으면서 M을 누르면 이렇게 미들 포인트가 잡히죠. 이게 이제 임시 객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키보드 바로가기 임시 재지정 키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알려드릴 텐데, 그 점과 점 사이에 스냅하는 방법은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점 사이의 중간 통해서 클릭하면 두 점 사이에 선이 이렇게 스냅이 되죠. 그리고 그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닫힌 폴리선의 무게 중심으로 스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에서 여기 기하학적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이 객체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스냅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끝이 교차되지 않은 점도 여기에서 교차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교차점 선택하면 기하학적으로 교차되는 곳에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F2번 이용해서 지금 현재 도면 상태를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면 상태를 볼 때 요거를 이렇게 막 늘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F2 하면 문자 윈도우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내역들, 뭐 특성 정보 같은 것들 긁어서 쉽게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객체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캐드 안에 계산기 기능을 잠깐 이제 빌려 쓰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방법 2번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번으로 보여드리면 우선 제가 사각형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려서 이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59mm인데 얘를 25로 한번 바꿔볼게요. 25로 바꿀 때 스케일을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은 뭐 아무데나 잡아주셔도 돼요. 기준점 아무데나 클릭하고 여기서 콤마 콤마가 아니라 요 끝에 이렇게 딱 이 느낌표, 그러니까 엔터 왼쪽에 있는 요거 보고 콜론이라고 하나요? 예, 요거 이렇게 입력하시고 CAL 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현식으로 바뀌는데 바뀔 숫자가 얼마냐? 25 나누기 아까 20.59 하면 20.59가 25mm로 이렇게 스케일이 한 번에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레퍼런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알지 못하는 객체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희가 항상 직교 방향으로만 선을 이렇게 길게 빼서 그리시는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있는데도 좀 길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동적 입력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팩맨이 이렇게 입 쪽 있죠? 여기 입 쪽, 여기 딱 이 열려 있는 거, 네, 이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라인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가로 열고 하는 게 있죠. 열기 버튼 입력하시고 30 하고 엔터 하시면 30도 방향으로 이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예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동적 입력 F12번이 켜져 있으시면 지금 여기에서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탭을 누르면 길이를 입력할 건지 각도를 입력할 건지, 각도를 30도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탭을 누르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색상별로 우선 객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흰색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색상을 가장 위로 보여지게 할 건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 도넛으로 D5, 내부 지름은 0, 내부 지름은 5로 해서 점을 이제 5개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색상을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바꾸고, 그 색상별로 객체 순위를 정하는 건 CDOR, 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어느 색상을 가장 위쪽으로 할 건지, 노란색을 제일 위쪽으로 하면 노란색이 첫 번째, 빨간색이 두 번째, 흰색이 마지막, 이렇게 순서를 무브 업, 무브 다운으로 바꾸셔서 오케이 하면 노란색이 가장 위에 출력이 되죠. 네, 이렇게 색상별로도 그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롯을 하는 방법인데, 플롯 할 때 그 이전 플롯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력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시간을 이제 많이 그 소비를 하시는데, 우선 출력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막 세팅을 하시겠죠. 뭐 프린터를 세팅을 하고 용지를 정하고 플롯의 중심, 이렇게 이제 뭐 출력 세팅을 합니다. 출력 세팅을 하고 나서 좀 배치에 적용하고 확인을 눌러서 한번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도면에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할 때 플롯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 쪽에 보시면은 이전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전 플롯 클릭하면 제가 방금 썼던 플롯의 옵션을 전부 다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플롯 설정을 활용하셔서 출력 시간을 이제 매우 단축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출력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마지막인데 오토캐드로도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이미지를 잠깐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입력하고 이미지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케치, SKETCH, 스케치를 하면 정말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마우스를 꼭 눌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나름 제가 좀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엔터 하면 이렇게 선이 그려졌고, 그림을 잠깐 옮겨 볼까요? 예, 이렇게 스케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방금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데 그 실시간 줌이나 팬 명령을 할 때 이 RT 디스플레이라는 값을 1이 초기 값인데 0으로 하시면은 그 아까 이게 이미지를 이동을 하더라도 얘가 이제 계속 표시가 되는 상태가 돼요. RT 디스플레이 값을 0으로 바꾸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때도 아까는 그 프레임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그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제가 다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린 것 같고 겨우 그 1시간 내로 좀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웨비나 준비하면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그 오토데스크 김효희 차장님, 그 마케팅의 또 김혜지 대리님, 또 기술팀의 김혜림 과장님, 또 촬영하느라 수고해주신 저희 촬영 PD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캐드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캐드 팁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토데스크 유튜브 캐드 채널에 오시면은 더 많은 팁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팝업 창이 아마 뜰 겁니다. 네, 설문조사 팝업 창이 보이실 텐데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나요? 예, 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예, 꼭 그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선물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토캐드가 굉장히 기존에는 여러 가지 툴셋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하나의 오토캐드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여기 자세히 보기 체험판 사용 통해서 미리 좀 써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 그러니까 오늘 좀 웨비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술 문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꼭 그 구매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